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89페이지 3번입니다. 이게 이제 횡과 종에 대한 자료에 관한 거죠. 횡과 종이 동시에 분석하는 자료. 다음은 2003년도 6월 7개 지역의 전출입을 조사한 표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전출이고 여기는 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서울서 전출 가서 부산으로 전입한 사람, 이런 거죠. 자, 인원이 1233명, 여기 서울에서 전출하여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는 1233명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요것은 이제 서울에서 서울로 옮겨간 인원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보면 이 대각선 인원이 제일 많은 이유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시도로 옮겨간 경우가 많겠죠. 다른 시도로 옮겨간 경우는 적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은, 자, 여기 전출입니다. 이것은 서울은 요만큼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지 전출 한 사람이 인원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서울에서 대구로, 인천으로, 광주로, 대전으로, 울산으로. 그런데 거꾸로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는 뭐냐?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는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대구에서 서울로, 인천에서 서울로, 광주에서 서울로, 대전에서 서울로. 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입과 전출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게 전입이니까 이게 전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입이 되는 거고, 요게 전출이 되는 거예요, 전출.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서울 보면 이 전출보다 전입이 많죠.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증가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전입과 전출에 대한 거를 각각 시도마다 이 안에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3-1을 먼저 볼까요? 다음 표에 근거할 때 옳은 설명은 대구랑 이제 인천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구는 전출 인구가 이거고 전입 인구가 대구는 이거이기 때문에 어디가 크죠? 요게 크죠. 그래서 대구는 인원이 줄었을 것이다. 자, 인천은 전출이 요건데 전입이 이거잖아요. 더 많죠. 그러니까 인천은 인구가 증가됐을 것이다. 그래서 대구는 감소하고 인천은 증가했다. 이게 이제 2번이 답이 맞는 겁니다. 자,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거기 3-1 말고 3-2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풀어볼래요? 여기서 이제 보면 거기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 3-2 말이에요. 3-2는 다음 같이 물어봐요. 다음 중 전출자 중 다른 도시로 전출한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래서 여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에요. 네 군데죠.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 전출자가 이건데 이것뿐에 다른 도시니까 이거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출자 중 이거. 이것을 부산은 이것 중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것이 가장 높은 거. 전출자 중 다른 도시에 전출할 비율이 가장 높은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보면 이제 이걸 모두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전출자 중 바로 다른 도시로 전출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거꾸로 우리가 여집합을 생각한다면 전출자 중 자기 도시에 남아있는 전출자가 그지 가장 낮은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유효 자릿수 3개 본다면 요게 반올림 하게 되면 이제 149분의 요거 141. 이게 전출자 중 우리가 다른 도시가 아니라 자기 도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 자리 3자리 한다면 이것은 456분의 유효 자리 3자리죠. 이것은 413 이렇게요. 다음에 대구는 유효 자리 3자리, 이것이 356분의 유효 자리 3자리 333 이렇게 333.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여기 399. 그러니까 369니까 이것은 370이겠죠. 370분의 요거 425 이렇게 325 요게 325. 자, 요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른 전출자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니까 요것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0.94 나오고 이걸 구했더니 0.91이 나오고 91. 자, 이걸 구했더니 이것이 0.94 나오는데 0.94. 그리고 이걸 구했더니 이것이 0.88이 나오는데 0.88.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전출자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자기 도시로 남아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비율.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답이 인천이 되는 거죠.
자, 알겠죠? 우리가 사실 이걸 다 더하고 하는 것보다 여사건을 풀이하는 게 낫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보다 좀 쉬운 그런 풀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공식을 이용한 형태네요. 공식을 이용한 형태. 그래서, 자, 2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취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업자 수를 구하랬어요. 실업자 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적용하는 거죠. 사실 이걸 갖고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은 경제학 문제죠.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해석은 여기에 따른 그제 어떤 전체적인 공식은 몰라도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운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이제 경제학 내용인데 이걸 갖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이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오죠. 경제활동 인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볼까요? 이것이 경제 활동 인구, 여기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자, 이것 중에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중 여기 보면 취업자와 실업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업자가 나오고 여기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업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취업자 수가 나왔죠. 취업자 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80년도 15세 24세니까 15세 24세 나왔으니까 80년도 수치만 여기 적용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자 수가 이것이 2,700 단위 이제 1,000명인데 뭐 생략해도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실업자 수를 구하랬죠. 실업자 수를 구하랬는데 주어진 걸 보면 실업률이 주어졌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어졌잖아.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여기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 실업률을 구하는데 이걸 바로 실업자 수를 x라고 본다면 자, 그거 갖고 구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몇 프로? 10%. 근데 여기서 보면 실업률은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분의 실업자 수잖아. 그래서 여기죠. 실업자 수 플러스 취업자 수분의 실업자 수.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일종의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쉽지 않겠지만 여기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죠. 그래서 x 플러스 2,700 분의 x. 이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랑 실업자랑 더한 거니까 이것 중에서 실업자 플러스 실업자 분의 실업자. 이것이 뭐다? 이거 곱하기 100한 것이 이것이 10%라는 뜻이에요. 10%.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좀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표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공식 갖고 알아두면 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주어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비경제활동, 그지? 경제활동 인구수도, 경제활동 인구수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뭐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중에서 이것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15세 이상 인구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가 알려진 거죠, 이 안에는. 그래서 공식을 위해서 없는 자료를 우리가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X에 관한 방식을 풀어주면 돼요. 양배 1을 곱한 다음에 이제 X에 관한 방식을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X 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시면 이제 구해보면 X가 약 한 30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떨어진 300이 나오겠네요. 자, 이건 생략하겠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니까 여러분이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2번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풀이를 한번 준다는 것이 그냥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풀이를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3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공식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걸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다음 편은 국내 담배 시장 전체의 판매량과 담배 상품 A, B 전체와 A, B를 판매량을 지역별로 집계한 표이다. 비율 나타내는 자료이다. 비율 자료입니다. 이것이 퍼센트죠. 퍼센트. 전부 다 비율 자료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담배는 이제 A, B, C 세 개의 상표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지역은 이렇게 가나, 다라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각각의 공식이 있고, 그럼 나 지역에서 A 상표와 B 상표 중 어느 상표가 더 많이 팔리는가? 자, 여러분 3-1과 3-2가 있는데 여러분이 각각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해서 문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 항상 이런 비율 자료가 할 때는 비율 자료랑 실수 자료를 혼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나 지역을 보면 인구 비율은 전체 100 중에서 30%고, 그 다음에 여기 나 지역은 바로 A 상표는 35%가 팔리고 B 상표는 20% 팔리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이게 크다고 이제 이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A, B, C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가중치가 안 조졌기 때문입니다. 가중치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100 중에서 35고 100 중에서 20이지만 전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1만 갑을 팔리는데 이것은 2만 갑 팔린다. 만약 이런 식의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중이 안 나온 겁니다. 이 비중. 세 개만 팔린다는 거죠. A, B, C 비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A, B, C 비중이 나오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 A, B, C 중에 바로 1대1에 3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이제 1만에 대한 35%보다 2만에 대한 20%가 더 크겠죠. 요 비중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거만 보고 똑같은, 요 100이 똑같은 100이 아니라는 거죠. 퍼센트 비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 자료로 하면 이게 맞습니다. 100값 중에서 35값, 100값 중에서 25값은 맞겠지만 비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답은 비교할 수 없다 답이 되는 거야.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뜻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비율 자료 갖고 이제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로 이제 3-2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이 1인당 담배 구입량이 가장 많은 지역. 지금 여기서 뭐냐면 다음 지역에서 1인당 담배 구입량입니다. 1인당 담배 구입량이 가장 많은 지역.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해봅시다. 인구 비율은 이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인구. 자, 이거죠. 해당 인구가 되는 거고. 전체 담배 판매량 비율은 전체 총판 중에서 이게 차지한 비율입니다. 이렇게. 각 상표 판매량의 지역별 비율은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지역이 아니라 모두 그 지역이 구입한다. 다른 지역 가서 구입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1은 3-2죠. 1인당 담배 구매량이 가장 많은 지역. 자, 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전체 담배 판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이걸 봤을 때 간이면 나죠. 간이면 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 1인당 담배 구입량이잖아요, 1인당.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게 100 중에서 이것은 100만 명 중에서 35만 명 중에서 우리가 30%고 이것은 30만 명 중에서 30%인데 얘는 10%가 10만 명이 25%를 전체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를 우리가 구하면 돼요. 35분의 30, 30분의 30, 10분의 25. 그래서 라 지역이 아주 월등하게 바로 1인당 담배 구입량, 판매량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마디로 이 지역이 이제 가장 이제 꼴초가 우리가 흔히 말로 꼴초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중에서 인구는 10%뿐이 안 되지만 담배 판매량은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10분의 1뿐이 안 되는 그런 인구가 전체 담배 판매량의 25%를 소비하기 때문에 가장 1인당 담배 판매량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것도 알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공식을 이용한 형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 바로 6번입니다. 6번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조금 더, 좀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그림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좀 갖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좀 풀기 위한 그런 식의 어떤 틀을 마련해 놓자는 거죠. 다음 그림은 이제 각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매출액분의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율,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다.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면 단 원안의 크기는 연구개발 이것은 연구개발 원안의 숫자는 연구개발 이것 투자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 연구개발 투자율 부가치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해보고 싶냐면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떤 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율로도 할 수 있는데 좀 정확히 보면 처음엔 한번 해보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런 틀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지역이 이렇게 A, B, C, D, E, F가 있죠. 이렇게 F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숫자가 이제 연구개발 투자 규모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 규모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면 요 숫자 자체가 이것이 연구개발 투자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보면 여기 연구 투자율이 있죠. 연구 투자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투자율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매출액. 자, 매출액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매출액을 알면 그 다음 보면 여기 부가가치율이 있죠. 부가가치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연결돼서 우리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가가치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구조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보면 이제 매출액과 부가가치 이걸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매출액과 부가가치 부가가치를 좀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로 이제 연구개발 투자 규모죠. 또 하나는 이제 연구개발 투자 규모인데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기를 이걸 다 구해야 될 텐데 사실 필요한 것만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거를 일정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주면 그 쭉쭉쭉쭉 답이 나와줍니다. 여러분 한번 요곳에 지금에서 지금 제가 연결을 시켜놨죠. 이 매출액을 맨 처음에 이 매출액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거 연구개발 투자율과 이 두 개를 가지고 매출액을 구하고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이 부가가치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봐서 다음 중 이 중에서 이제 보면 거기 맞는 것, 옳은 것을 모두 구하랬죠. 옳은 걸 모두 구하랬으니까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지금 거의 다 핵심적인 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를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요 매출을 해볼까요? 자, 이 두 식을 바꾸면 수식성이 입하기 때문에 자, 매출액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요거로 이것이 연구개발 투자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20을 0.02로 나눠주는 거죠. 0.02. 그럼 이것이 뭐 0.02로 나오니까 이것이 5배를 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2260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600이 됩니까? 그죠? 2600이 되죠. 매출액 2600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두 다 요거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연구개발 투자율로 요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요거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1040을 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아까 요게 2배 되듯이 이것도 2배 됐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2600이 됩니다. 이렇게. 그지? 그 말 알잖아. 요게 2배 됐으니까 나누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에 C는 이거죠, 이것도 이제 0.0으로 나누니까 이것은 141. 우리가 나누기가 쉽잖아요. 1410. 그 다음에 D는 141을 0.0으로 나누니까 자, 이것의 절반이죠. 이것의 절반이란 말이야. 이것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705 이렇게 되겠죠. 705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E는 이거를 0.04로 나누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20이 나옵니다. 1020. 똑같이 이제 요 F를 요거로 나누니까 이것도 1020이 나오죠. 이렇게 매출액을 구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부가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부가치는 이제 여기서 부가치가 이것이 부가치율 곱하기 매출액이죠. 그래서 요 매출액에다가 우리는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부가치율. 그러니까 지금 A의 부가치율은 0.1이죠. 여기서 0.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600에서 0.1 곱하니까 이것은 520이 나오죠. 520. 자, 이런 식으로. 자, B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것은 부가치율이 0.4이기 때문에 여기다 0.4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면 이것이 1040이 된다. 1040. 자, 마찬가지로 C도. C는 이거죠. 여기다 0.3을 곱하는 겁니다. 0.3. 0.3을 곱하죠. 그러면 여기서 0.3을 곱하니까 구하면 이제 423이 됩니까? 423.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곱해 나가는 거야. 자, D는 여기서 0.6을 곱하고 0.6. 그리고 E는 여기서 0.5를 곱하고 여기 0.5. 그리고 여기서 F는 이제 여기 있죠? F도 이것도 0.5를 곱하죠. 0.5를 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똑같이 510이 되겠죠. 510. 그리고 이것은 곱하니까 이것은 계산하니까 이것이 423이 됩니다. 423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똑같고 요 두 개가 똑같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맞는 거 틀린 걸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이제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못 풀 건 아니죠. 다음 중 C 산업의 매출액보다 D 산업의 매출액은 작으나 자, C 산업의 매출액은 D 산업 C 산업의 매출액은 이거보다 작으나 이게 틀렸죠. 이게 아예 틀려 있어요. 큽니다. 다음에 이 산업의 부가치 E와 F 산업의 부가치는 이거죠. E와 F 산업의 부가치는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 같은 것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지? 이것이 같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C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520으로 증가되면 그러니까 지금 C 산업은 이건데 이것이 520으로 증가돼서 A 산업과 같아진다면 바로 이것은 부가치가 동일해진다. 아니죠. 부가치가 동일해진 게 아니라 이 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똑같지만 이것 때문에 매출액은 똑같지만 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D가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니은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만 뭐 우리가 못 풀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그 새로운 자료 갖고 이제 다시 우리가 분석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바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보다시피 다음 편은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국가별 경제 사회적 발전 지표 4개국에 대한 4개 국가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표 1이 국가별 인구 100만 명당 연구 개발 인력이에요. 단위는 명이고, 그리고 국가별 첨단 기술 수출액이거든요. 이것은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기가 이 같은 페이지였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면 이제 다음과 같죠. 연구 개발 인력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98년도 C국이었으나 99년도는 D국으로 바뀌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이제 맞는 것, 여기서 옳은 걸 고르라 했죠. 한번 여러분 구해봅시다. 자, 됐습니까?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조심해달라는 것이 이제 증가율과 증가분, 그것도 그렇지만 바로 비율 자료냐 실수 자료냐를 준비해, 그제 조심해달라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요, 이 자료가 이것이 이 명은 명이지만 명은 이것은 실수 자료죠. 하지만 이것은 100만 명당 연구 인력 개발이라는 걸 우리 알아주셔야 돼요. 100만 명당.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100만 명당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 자료와 비슷한, 이것은 단위는 명수지만 비율 자료와 비슷한 그런 식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 봤을 때 요거 98년도 요 인원이 98년도에서는 이게 제일 많지만 99년도는 이게 많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연구 개발 인력이 비율이 C국이 98년도는 제일 많고 99년도는 D국이 많다는 겁니다. 100만 명당 연구 인력 개발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은 물어보면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연구 개발 인력수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인구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비국 같은 경우가 만약 뭐 중국이다면 이건 12억이고 요건 뭐지 1천만이다면 말도 안 되게 비국이 가장 클 수가 있죠. 이게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친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100만 명당 연구 인력 개발이라는 것은 비율 자료랑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식으로 해석해야 돼. 이건 연도별로 보면 인구 100만 명당 연구 인력 개발 수가 많은 국가 순으로 첨단 기술 수출액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지 연도별로 보면 이것은 여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많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많지만 이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96년도만 해도 틀렸어요. 나머지는 해볼 필요 없어요. 하나만 우리가 예외면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세 번째. 국가별 인구 100만 명당 연구인력 개발 인력과 국가별 첨단 기술 수출의 국가의 순위는 항상 같다. 아니죠. 아까 이것이 많은 대로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아까 이것이 2번이 틀린가 당연히 3번도 틀렸네요. 네 번째, A국가 시국 첨단 기술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A국가 시국의 첨단 기술 수출액. 보면 이런 얘기인데, A국가, B국, A국, 이거 첨단 기술 수출액이 이거 증가, 감소네. 그지?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것이 맞잖아. 벌써 이 A국부터 틀렸잖아.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 대비 99년도 국가별 인구 100만 명당 연구 인력 개발 수의 증가분이 가장 높은 국가는 D국이다. 그러니까 97년 대비 보면 여기서 97년 대비 다시 볼까요? 97년 대비 99년도 연구 증가분이 가장 높은 국가는 D국이다. 증가분. 그러니까 6배까지 이것이 이제 약 얼마? 보면 이제 이게 100만 달러니까 연구 개발 인력 증가분이 이거네요. 그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한 1300, 그지? 1200 몇 명 정도 증가됐죠. 그게 이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감소했고, 이건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일선 2100, 이것이 명이니까, 요걸 따져보면 약, 4,900에서 5,100이니까, 그지? 한 200 정도 증가됐죠, 200. 얘는 4,099에서 5,000, 그러니까 이건 1,000 이상 증가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증가된 게 맞습니다. 증가 분위기 때문에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맞는 것이 도로 답이네요. 자, 이런 식의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아까도 봤지만, 이것이 100만 명당 이런 식의, 몇 명당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이, 바로 실수 자료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실제로 이것은 비율 자료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문제만 더 볼까 합니다. 한 문제만.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중일 3국 국가 무역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01년, 2002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유심히 받을 건 뭐냐면, 요때 나온 요 2006년 있죠, 2006년. 요 자료가 요 2006년과 요 일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870.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제 요 자료 보면 이거죠. 무역 수지는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 그래서 이 화살 표시, 특히 거기서 이제, 안 나왔는데, 이 화살 표시가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거야. 이게 하나만 보면, 자, 한국의 수출은 이제 858입니다. 한국의 수출은 이거랑, 중국으로 수출과 요 수출, 요 두 가지가 더한 것이 이제 한국의 수출이기 때문에, 자, 일본의 수출은 이것은 858에다가 이것이 618을 빼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요것과 요것이 합친 것이 한국의 수출 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표를 우리가 다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58에서 618을 빼면 이것이 0이고 5가 되니까 4가 되고 240이 되죠. 이것이 24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랑 이걸 다 채워 놓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걸 다 채워 놓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제가 이제 C도 이걸 가지고 바로 요서 요 870에서 480살 뺀 게 386에서 C를 구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수입을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중국의 수입. 중국의 수입을 가지고 그러면 중국은 수입이 이거 618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중국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1423에서 바로 618을 빼면 되죠. 한국에서 수입, 일본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일본에서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00에서 60을 빼니까 이제 805가 됩니까? 이것이 80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805. 그럼 중국의 수출은 이거죠. 중국의 수출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구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이제 여기 386과 그리고 840을 더하면 요게 되는 거고, 요랑 더하면 요게 되는 거고. 자, B는 일본의 수출이죠. 일본의 수출은 이거죠. 일본의 수출은 요 805랑 그리고 484를 더하면 이제 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각 나라 이제 무역 수출을 구하면 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한국의 수출은 이거고 수입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이제 한국은 이걸 보면 중국한테서 이제 수출이 수입보다 크죠.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한테서 일종의 무역 수지가 흑자되는 거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본한테는 적자죠. 일본한테는 적자입니다. 근데 일본은 중국한테서 적자입니다. 중국은 일본한테서 흑자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꼬리를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식의 무역 흑자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걸 다 풀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요거 이제 본다면 이제 ABC에 들어갈 것은 뭐냐 물어보니까 아까 A는 지금 이거였죠. 아까 A는 지금 A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A는 이게 이 전체 수출의 총합과 수입의 총합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지금 세 나라뿐이 없다 그랬잖아. 세 나라 상호. 그러니까 여기서 타국과의 무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A는 요 세 개, 요거랑 요거 합에다가 요 두 개를 빼면은 이게 나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제로섬이죠, 제로섬. 총 수출의 총합과 총 수입액은 똑같다. 우리가 뱅글뱅글 들어가면서 그래서 A는 그렇게 구해주면 이제 구해보면 이제 A는 802가 나온대요. 그지? 구해보세요. 80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B를 구하면, B는 아까 구했죠. B는 일본의 수출액이니까, 일본의 수출액은 여기서 이제 484랑, 그리고 805랑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289가 나옵니다. 이것이 1289. B는 1289.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이제 C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6-1번은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똑같은 관계로 본다면 다음 중 6-2를 본다면 6-2를 본 거죠.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랬어요. 2005년과 2006년 사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해는 2003년이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 여부는 여기서 우리가 수출 수입을 갖고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옳은 걸 고려를 했을 때 가장 큰 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구해보면 가장 큰 해는 이제 이런 흑자를 달성했죠. 자, 이날은 이제 지금 이거 봤을 때 2001년은 2003년에 했으니까 2003년을 보면 이거죠. 2003년을 보면 이건데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데 2003년을 보면 아까 이걸 구했네요. 그죠? 이게 800이기 때문에 이것은 흑자죠,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A는 80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2006년 1번은 네 번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아마 거의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2006년 지금 나왔죠. 아까 2006년 보다시피 흑자를 기록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걸 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표를 작성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또 그 표를 다시 계산해 줘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다행인 것이 이 하나의 표만 해석하면 3개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까 6-3 문제 똑같은 얘기죠. 6-3 이거. 2006년 1번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 수진. 한국에는 흑자가 되고지 중국에는 적자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아까 그렇게 계산됐고요. 자, 여기까지 보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는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어떤 추리를 볼 거예요. 추리는 크게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210페이지부터 이제 수추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 추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도형 추리가 나오고 여러분과 일단 시간적으로 먼저 이 언어 추리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자료 해석에 대한 좀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료 해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나왔을 때 이제 다른 뭐 수출 같은 걸 여러분과 다뤄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되셨습니다.